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미국을 이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에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관련한 내용 오늘 함께 들어보시죠. 경제. 자, 트럼프 2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을 잘 해야 된다고 지금 강연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말이 맞죠? 네네네.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고 우리에게는 안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아, 그래서 걱정입니다. 진짜 걱정이죠? 예, 예. 골프 칠 때 아니죠?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생 천재, 고발 천재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정말 장안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퇴진하라! 네? 책 제목이 퇴진하라입니다. 또 책 냈어요? 또 책을 냈어요. 책을 그만하세요 이제. 아니, 네. 이건 오죽하면 이런 책 제목이 나오겠습니까? 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퇴진이 불가피하다. 네. 저 누구랑 말 안 했어요. 네. 네. 이 책 소개는요, 그냥 퇴진하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퇴진하라! 네, 알겠습니다. 예, 대한경제 부흥의 책은 네. 한강 작가님 쓰나미를 만나가지고 네.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유탄을 맞아서. 박시동, 이광수, 안진걸이 뭉쳤는데도 고전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갑자기 태진하라가 지금 쑥쑥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태진아 씨가 왜 불러 그러는데요 지금? 퇴진하라입니다. 태진아라. 네. 체육 선생님하고 최영진 아나운서한테 또 저희가 네. 임생은 그거는 이 안진걸- 방송 전에 주세요. 아니 방송 끝나고 방송 주시든가. 때 드려야 됩니다. 왜 굳이 방송 때 줘요? 이건 방송 때 드려야 돼요. 네, 네. 존경하고 친애하는 욱쌤님께.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죠. 방송. 아, 나 진짜. 박시동 선생님. 아, 이분 진짜 자, 영업 예. 천재야, 영업 천재. 그리고 감사합니다. 바로 쑥 들어갑니다. 자, 시동 씨 한번 들어주세요. 아니, 뭡니까? 저희가 이번에 500만 원. 네. 임세은 민생은 500만 원을 기부를 하면서 네. 500만 기부 클럽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예, 대단하십니다. 500만 명이 500만 원 기부하여 대한민국을 살리자. 아, 예. 따뜻하십니다. 고맙습니다. 500만 기부 네, 클럽 정리- 사진 한 번만 출범 사진 한 번만 정리해 띄워주실까요?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근황에서 네, 따뜻해. 미담이니까. 미담이야. 네.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 저기 2번 네. 2번 좋은 얘기라고. 2번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긴 클럽이에요. 네. 무슨 유흥 클럽이 아닙니다. 500만 기부 클럽. 네. 국회에서 정식 결성식도 했습니다. 네. 윤호중 의원, 박봉배 의원, 강득권 국회의원들도 오셔서 축사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매불쇼랑 인연 있는 분들 굉장히 박동희 스포츠 평론가, 이기상호 고발뉴스 그분은 기자 매불쇼 한 번도 안 안 나왔거든요. 나왔나요? 아, 뉴스 공장이구나. 죄송합니다. 아이고 헷갈려. 단 한 번도 이 근처도 안 왔거든요. 이광수, 네. 박시동, 안진걸 다 500만 원씩 돼가지고 네, 따뜻한 예, 이 얘기지. 500만 기부 클럽 결성됐다. 네. 경제가 따뜻한 어려울 때 네. 우리 민중의 힘으로 서민들의 힘과 연대로 돌파하자. 따뜻한 예, 예언이야. 일단 여기까지 네, 하고 알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자, 트럼프 시대를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됩니다. 네, 우리 맞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네. 일단 트럼프 시대 대응에 앞서서 네. 금투세 예, 예. 이건 이제 폐지로 결론 났습니다. 네. 금투세만 폐지하면 우리나라 주가가 한 5,000포인트 가는 줄 알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정치 공세였다라는 게 이번에 결론 났잖아요. 네네. 맞죠? 네, 그렇다고 뭐 예. 그건 맞잖아. 예, 예. 아니 그 나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나는 폐지하라고 했어요. 아니 폐지 유예하라고 했어. 네네네. 그 잘 된 다음에 하죠. 왜냐? 이미 정치적으로 이게 소용돌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그게 맞잖아. 그렇죠. 왜 말을 조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말 조심해? 또 어디 욕 먹을까봐. 아니.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예. 금투세 자체를 가지고 이게 한국 시장을 억누렀고 이것만 해결되면 만사오케이다. 네. 이런 식의 하시는 레토릭이 지배했던 건 꼭 맞는데 네. 그거 솔직히 한동훈 대표님이 제일 많이 활용했던 거 맞습니다. 맞잖아. 맞아요. 왜 그래? 근데 이제 금투세가 결국 그럼 폐지되고 나면 주식시장 올라야 되는데 어. 그게 아니지 않느냐. 안 올라가잖아. 생각을 봐라. 결국 물론 금투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나름대로는 있었겠죠. 예. 그것도 하나의 팩터니까. 네. 다만 진짜 우리 시장을 억눌렀던 건 다른 외부 변수나 내부 변수나 다른 게 더 큰
의미의 비중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게 이게 확인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이제 눈을 더 돌려야죠. 네. 그쪽이 어느 쪽입니까? 그건 이제 이 트럼프 말씀드리고 혹시 시간이 그게 남으면 나을까? 할까요? 그거 먼저 할까요? 그거 말 나온 김에. 그렇죠. 자연 아니 길게는 말고. 길게 그건 말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시장 자체가 매력이 있고 투명하고 그런 시장이면은 투자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네. 시장 자체가 매력이 없어서 투자할 가치가 없거나 투자하기 겁내는 시장이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매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요소들이 있었어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금투세 논란일 때 보세요. 금투세를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모두 다 지금 하자 금투세 폐지 그랬더니 아니야 시장 개선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 또는 어떤 분들은 그 같이 하면 되잖아. 논의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예. 그 두 논의의 교집합은 뭐냐? 우리는 시장을 개선해야 된다. 그렇지. 개선 조치가 꼭 필요. 이거는 이의가 없었어요. 그렇지. 그럼 이제 그거 하면 되잖아요. 네, 해야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꼽히는 과제가 뭐냐면 네. 상법 382조 개정입니다. 그게 뭐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입니다. 이사가 뭐냐면요. 회사의 임원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대표, 임원들, 이사회에 들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럼 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야, 너 이사 있잖아. 너네들은 어떤 의무가 있냐면 회사에 대해서 저건 아닌데요. 예.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네. 상법 382조의 3에 보면은 네, 지금 현행법을 올려주셔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현행법.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회사를 위해입니다. 그렇지. 예, 예를 들어서 외부쇼 출연자들은 최욱을 위해 열심히 해라라고 할까요? 구독자를 위해 열심히 해라라고 할까요? 구독자. 이게 구독자.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라고 들어있는 이 대상이 결국엔 의무의 대상이고 네. 행동 양식의 대상이고 가치 지향의 대상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수많은 상장사들 또는 이 많은 주식회사들의 이사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라고요? 회사. 자, 그러면 뭐 나쁜 말 아니잖아요. 회사를 위해 당연히 일해야지.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에는 간혹 회사를 위해서만 일해라 이렇게 해놔도 회사의 주인인 주주와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 관련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가장 기념비적인 판결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 이사는 회사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맞는데 개별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아니야. 회사를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면 됐지 나머지 얘기는 돌볼 필요가 없어라는 대법원 판례가 성립이 딱 됩니다. 그때서부터 이 조문은 어떻게 해석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이사 입장에서는 주주는 몰라도 돼. 회사만 멀쩡하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라는 주체와 회사라는 주체를 분리해서 한쪽 편만 들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를 보건 손해를 보건 이익에 침해를 당하던 그것은 너의 임무가 원래 아니었으니까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없고 너 나한테 왜 그랬어라고 그렇지. 따질 필요도 없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누가 주식을 투자하냐 바로 이거지. 그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G 화학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내가 당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주주들이 회사에 헌신을 다했는데 예. 갑자기 이게 회사가 분할이 되고 하면서 우리는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보니까 이렇게 됐죠. 접니다. 목적 분할 됐잖아요. 근데 형이 주주들이 당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대표 말이야. 어떻게 주주인 나한테 이렇게 이해가 배반하는 그런 결정 내릴 수가 있어라고 하면 이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당신에게 손해를 혹시 줬을지 몰라도 그건 나의 임무가 아니오. 나 회사만 하면 우리 돼. 회사가 손해 봤어? 네. 이렇게 하면서 면피되면서 결국에는 회사의 논리 이꼴 대주주의 논리만 잘 지켜주면 네. 이사는 주주를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기업 구조가 고착화됐거든요. 그럼 누가 주식 투자하냐고. 바로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달라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진짜. 그게 뭐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현재 발의가 되고 있는 법안 여러 건이 예. 있는데 이런 거예요. 회사를 위해 옆에다가 5글자만 넣자. 회사와 주주를 위해 5글자만 넣자라는 거예요. 네. 예, 주주를 위해 5글자만 넣자. 네. 네. 지금 올려야지. 지금 올려야 되죠? 지금 올려야지. 그렇죠. 자냐? 좋아. 지금 올려야지. 예. 이사는 회사를 위해 앞에 저렇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또는 주주의 이익 뭐 이렇게 해서 주주를 위해 이렇게 해서 몇 글자만 더 넣어서 이사도 주주를 챙겨라 이런 얘기를 좀 넣자라는 게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고 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회사도 심지어 대주주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도 또 회사 이사들도 소수주주 우리 같이 한 주도주 10주 갖고 있는 소수주들을 위해서 일할 의무가 생겨버립니다. 네.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당연한 거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세력이 나오겠죠. 기득권 세력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소위 말하는 이제 이사나 대주주들이 반대하는데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다 보면 그 많은 소송들이나 이런 걸 당할 텐데 그러면 회사가 모험적으로 투자를 못해, 장기 투자를 못해, 뭐 이런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것은 이제 허울 좋은 명분이고 진짜는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웬만해서는 감옥 안 갑니다 이사들이. 네. 근데 언제 감옥 가냐? 네. 배임이 되면 감옥을 가요. 아. 잘 들어보세요. 네. 이게 구조가 어렵습니다. 배임은 뭐냐? 타인의 음.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해서 네. 뭐 손해를 주거나 사익을 취하면 배임이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원래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야 되는 임무가 있죠. 임무. 네. 근데 아까 우리 그 임무를 규정할 때 이사의 임무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회사 이익.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내 임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면 배임이 안 되니까 감옥에 안 가요. 근데 너의 임무에 회사를 위해서 일할 일 더하기 주주를 주주. 위해서 일할 일까지 이게 넓어지면 잘못하면 감옥 가. 주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게 되더라도 배임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법적 리스크가 확 커지는 거예요. 네. 감옥 보내야죠. 그렇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보내야죠. 이사들이나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법적 리스크가 커지는 걸 반대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금투세 폐지 이후에 한국 주주시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과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고 민주당이 아마 금투세 폐지하고 연동시킬 움직임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시장 개선 조치로 내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가 나오자마자 제가 그날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가 나오자마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경제지를 제가 다 봤습니다. 예. 어때 자, 논조가? 금투세 폐지 이후 한국 시장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갑론을박 될 줄 알았는데 네. 역시 기득권 경제지들은 어. 그쪽 편이에요. 금투세 폐지된 날 네. 다음 날짜 모든 경제지 경제 일면이 뭔지 아세요? 네. 이제 상법 개정 같은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고 주주 간의 갈등들 없애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 이런 소리 합니다. 금투세 폐지의 찬반을 다루지 않고 다음 포커스가 이쪽으로 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제지는 상법 개정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게 일면입니다. 거기 이제 주주를 위해가 들어갈까 봐. 이게 진짜 키웠다는 걸 아니까 그걸 먼저 덫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 우리 1,500만 투자자분들이나 또 예비 투자자 우리 한국 시장의 개혁과 이 발전을 바라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 우리 시장을 개혁해야 될 얼마나 많은 이 기득권과의 앞으로의 이 저항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화력을 더 모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제가 경제평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금융권 출신 아닙니까? 금투세가 미치는 영향이 1이었다면요. 이게 382조 이 개정이 미치는 영향은요. 500이야. 억 됩니다. 억이야. 진짜 중요한 개정사항들이 이제 돼야 됩니다. 그래야 네. 한국 시장 개선됩니다. 맞습니다. 이 너무 솔직히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기초죠.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조문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의 충실 의무에 충실 의무 위반 시 당연히 고소 가능한데요. 회사와 주주가 병기되어 있고요. 영국은요.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를 공정하게 대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G20, G20, OECD 각종 거기에도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최선을 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 이게 조문이 없는 나라는 네. 우리하고 일본하고 몇 개 있는데 그 나라들도 회사를 위한다는 게 당연히 주주를 위한다고 판례로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지. 우리처럼 우리 판례처럼 주주가 빠졌네. 그러니까 주주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이런 나라는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런 나라 없어요. 정말 진짜로 미친 나라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런 이건 것 같아. 진짜. 네네. 아니 소장님 예, 뭐 예, 합니까? 이거 빨리 시위하러 나가세요. 예. 제가 참여연대 있을 때 엄청 대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 경영계와 경제 기득권 세력에 얼마나 모시냐면요. 이 사람들 입만 열면 현대 자본주의를 주주 자본주의라고 칭송합니다. 주주가 있어서 자본주의가 존재하고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기업이 발전하고 있다. 네. 주주여 만세, 주주 자본주의 만세 그래요. 네. 근데 상법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이 5자 넣는 건 결사 반대예요. 절세 반대야. 언제는 주주 자본주의 만세.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얼마나 우리 회사에 투자하세요 보내놓고. 화나는 일이 진짜 많다. LG화학 얘기한 내가 진짜 그 당사자잖아. 나 LG화학 이거 나는 왜냐면 그때 뭐 특정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 평생 묵혀놓으면 10년 후에 보면은 막 돈이 엄청 커져 있을 거다. 그래갖고 그래 나 넣었다 뺐다 안 하겠다. 네. 진짜 대한민국 산업도 한번 내가 살리고 내가 한번 들어가겠다. 들어갔어. LG화학 좋은 회사잖아요. 네네네. 야 갑자기 물적 분할을 한다는 기사가 딱 뜨네. 그렇죠. 그러더니
주가가 막 폭락하고 개판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주주 네. 손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 LG화학뿐만 아니고 아. 그런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올해도 많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두산그룹의 기업 합병권 보십시오. 두산 밥캣에 투자했던 수많은 주주들은 지금까지 매출이 9조가 나오는 회사에서 사내 유보금이 현금이 1조 5천억이나 있는 회사에서 배당 한 푼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아. 두산이 그거를 쏠랑 떴다 뺐다 하면서 딴 데로 지금 기업 합병을 하려고 해요. 자기네 계열사로. 아. 그럼 두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회사에 손해가 났어? 회사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로봇 회사랑 합병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주들은요. 그럼 뭐야? 여태까지 투자한 게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돼?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주식회사 하지 말고 지들끼리 그냥 해 기업. 바로 그겁니다.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개혁의 첫 번째 조치로 이게 지금 빨리 돼야 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아, 이해가 되네. 이제 됐지. 네, 깔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법 개정을 강력히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매불쇼에서 저는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영진 선생님 그리고 애청자들께서 지난주에 2주째 저한테 명령하셨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김영선, 명태균 게이트 뭐 하고 있냐? 아, 고발 고발하라고? 천재가. 예. 그래서 지난주에 실제로 서울의 소리 민생경연구소 네. 싹 모여가지고 네. 그 다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네. 김건희, 예. 김영선 게이트로는 네. 그건 여론 조작, 뇌물죄, 정치안법, 직권남용, 정당법이면 다 걸리거든요. 네. 지난주에 싹 다 고발하고 어디다 왔어요. 고발하셨어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했어요. 아 경찰에. 근데 그 사이에 윤석열 캠프가 강남의 불법으로 선거사무소를 네. 최소 2개 운영한 것이 팩트로 확인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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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를 또 고발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당선 무효 당선 무효 사례입니다. 혐의인데요. 그건 선거법이 가장 금지하고 있는 것이 불법 선거사무소입니다. 네. 유사 선거사무소하고. 네. 와, 그거 너무 그건 큰데. 딱 걸렸어요. 그 고발이 아직 조치가 안 된 상태입니까? 여기에 제가 포괄적으로 이때 고발을 먼저 해놨는데 네. 그것만 따로 빼서 다시 고발합니다. 와. 네, 그건 검찰로 갑니다. 검찰도 끌어들이고 경찰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와, 그건 큰 예, 건입니다. 큰 건입니다. 제가 네. 기자회견 어디서 하느냐? 강남 화랑에서 합니다. 주소까지 다 입수했습니다. 아, 비밀 불법 캠프. 선거사무소 그 앞에서 딱 여기가 범죄 현장입니다 하면서 딱 걸렸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퇴진이 불가피합니다. 퇴진하라. 대한경제 부흥에 대한경제 살리자. 경제도 망치고 민생도 망치고 민주주의도 망치고 주주들도 다 파괴하는 네. 갔다 올 거고요. 아. 최근에 이제 박시동 선생님 설명하기 전에 6번 안정 6번 하나 올려주세요. 짧게. 근데 왜 계속 하시는 거죠, 우리 소장님이? 예. 우리 트럼프도 그러니까 이 6번만 하고 6번은 예.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뉴스입니다. 계속 하시지. 자, 올해 8월달에 제1금융권 위주로 해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고 너무너무 부추겼잖아요. 네. 그래서 10조 8월달에만 10조가 가계대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제1금융권이 지금 대출을 조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그래프는 제2 그렇죠. 금융권이에요. 그래서 서민 금융 대출까지도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제1금융권이. 그러니까 서민들 중산층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쩔 제2금융권 하니까 제2. 10월 달에 폭등했네. 갑자기 무려 3조 가까운 대출.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폭등해? 제1금융권에 대출을 안 해줘요. 안 해줘 갑자기. 막히니까. 오. 빚내서 집 사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계대출을 폭증을 하니까 예. 정작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중산층들이 정말 삶을 위해서 대출하는 게 막히니까 네. 제2금융권으로 가다 보니까 3조가 폭증했는데 와. 제2금융권 대출이 폭증한다는 것은요 매우 슬픈 일인 게 카드론만 해서 최근에 42조 사상 최대인데 두 분도 카드론을 해봤죠. 우리 어렸을 때 힘들 때 카드론은 맨 마지막에 빌리잖아요. 진짜 네. 돈 막히고 삶에 위기 있을 때 카드 돌려막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대출이자가 10에서 20%라. 아유. 이제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완전히 악순환. 빚더미의 악순환으로 가는 게 네. 제2금융권이고 그 중에서 카드론이나 캐피탈론이거든요. 악순환. 이게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은행들이 이자를 지금 작년에 50조, 올해 60조, 통신재벌 3사 올해 영업이익 5조. 제발 이런 이자 비용이라도 통신 비용이라도 아끼고 줄여주고 그런 뭐 민생회복지원금이라도 주고 지역화폐로 활성화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숨통이 조금을 튈 텐데 네. 그런 대책은 다 반대한다는 거죠. 아.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그나마 우리 주주들이 원하는 네. 상법 개정안도 안 된다 그러는. 아유. 그러니까 모든 게 아무튼 이 나라에 살기 위해서 도대체 단 하나도 뭐 맞습니다. 민생이나 경제관련 도움이 네. 되는 정치가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워낙 문제가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네. 이런 얘기가 지금
이 수면 위로 안 올라오는 게 더 괴로워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바쁜 와중에도 그만 이제 일부러 예. 재금융권 가게들이 폭증하고 있다. 예, 이거 이게 중요한 그럼 지점입니다. 국민의 삶을 네. 더욱더 빚더미와 이자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열받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 뭐 너무 많은 거를 오늘 네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뭐 하나 정도 네네. 그 정도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경제 정책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뭐 좋아지는 희망 섞인 전망보다는 먹구름이 들어올 것 같다는 우울한 전망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최근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우리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2,500선이 무너지고 어저께요. 코스피 전체 종목의 85%가 어저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85% 종목이 어제 1년 내 최저가를 기록했어요. 어떻게? 그리고 시총 전체가 2,000조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장에 대탈출이 시작됐다. 저는 그 정도까지 위기 상황을 보는데 그 배경이 트럼프 정부를 앞두고 더 암울한 전망이 있을 거다라는 게 사실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네. 라는 걸 조금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했다. 둘째, 관세 관련해서 크게 무기화하고 있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 주기로 했던 보조금 관련해서도 중단을 선언했다. 요거 세 개만 일단 먼저 설명드려볼게요. 그 세 개만 오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는 뭐 뻔하잖아요. 뭐 미국만 잘 살면 바이든 된다. 이상이죠. 예. 그렇게 보는데 그럼 그게 한 단계 논리적으로 진화하면 뭐가 되느냐? 결국 중국과의 대결, 중국 봉쇄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바이든 초반 때처럼 중국이냐 미국이냐 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에 놓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국과 미국 무역을 거의 균등하게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네. 양 시장 다 우리가 지렛대로 삼아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양 시장 중에 하나를 포기하거나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에 가 있는다는 것 자체가 네. 우리 경제 포지션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화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 관세 정책이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큰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관세는 3% 정도입니다. 큰 건 아니에요. 미국 나라 치고는요. 근데 이제 어느 나라건 상관없이 보편 관세를 10에서 20%까지 그냥 무조건 다 올려버리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정책이에요. 그렇게까지 올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진짜 그러면 진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산했다고는 안 믿으니까 우리나라 가장 보수적인 대외정책연구원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네. 자칫 최대입니다. 최대치로 했을 때 약 300억 불 정도의 우리 무역 수지 감소 효과가 생길 것 같다. 아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럼 미국에서 1년 동안 얼마를 벌고 있나 보면은요. 올해 예상되는 무역 수지 흑자가 약 500억 불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도 이 정도의 흑자가 예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예를 들어서 2026년 정도부터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관세 정책을 해서 300억 불 정도 손해가 난다면 우리가 1년에 걷어들일 수 있는 이익의 5분의 3이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날아가는 거 다 아니야? 날아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예, 그게 우리 무역에 굉장히 먹구름을 들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니 근데 우리 그 FTA 아니에요? 있죠. 예, 당연히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네. FTA 있는데 트럼프 형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이익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딜도 걸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을 예측한 우리의 전략적 대책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이 정부가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가 이제 사실은 예를 들어 의문이 이제 아닌 그 거예요. 트럼프가 트럼프식으로 네. 그냥 관세 정책을 그냥 네. 뭐 10% 20% 밀고 들어왔을 때 네. 우리 쪽에서 FTA라든지 네. 뭐 이런 걸 지렛대 삼아서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이제 관건인데 그렇죠. 과연 하겠느냐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보조금 관련한 건데 이게 사실은 또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네. 뭐냐면 우리나라 산업 비중 중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어디입니까? 일단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리고 뭐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리고 그 다음 산업 포션으로 이제 급부상한 게 최근에 2차 전지입니다. 아 배터리. 이 세 개 산업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코스피가 오르질 않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데 이 세 개 군이 전부 다 바이든 정부 때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미국에 약 다 합쳐서 약 한 200조 이상 투자할 정도로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미국에도 하고 중국에도 했었는데 미국이 이런 거야. 중국이랑 거래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거죠. 아니 형님 왜 우리 보고 두 시장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고 합니까? 그럼 내가 사탕 줄게. 그게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네. 억울하지만 그냥 그 조그만 사탕 하나 바라보고 일단 미국으로 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게 아니에요. 사탕 그거 왜 줘? 나 사탕 안 줘. 난 매를 들 거야. 이게 네. 트럼프의 정책이에요. 뭐냐? 보조금 그 미국 국민의 세금인데 그거 왜 주냐? 그거 주지 마. 관세를 높여서 안 들어오면 불편하게 만들어. 그다음에 들어와서 스스로 알아서 미국에서 장사 잘하면 그때 법인세 좀 깎아주면 돼. 내가 왜 세금을
들여서 보조금을 줘야 돼라고 하면서 임기가 개시되는 첫날 IRA법을 없애버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물론 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든지 해야 되겠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만 마침 또 국회도 다 트럼프 공화당이 장악이 됐어요. 네. 어쨌거나 난관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보조금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지급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200조 이상 투자되고 있고 여기서 수익을 못 내면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가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SK라든지 뭐 LG 쪽 LG엔솔은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어 미국에 이미 공장 지어진 공장 내에서는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보조금을 빼고 계산해 보잖아요. 지금 영업 적자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그 당근과 절대적이네요. 절대적이에요. 그 양념이 아니네. 양념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그런 상황인데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미국 시장에 우리가 진출했을 때 왜 갔어? 왜 갔어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네.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산업들이 원래 국내에 그 200조가 투자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수 평택이니 탕정이니 우리 기관 산업들이 계속 쭉쭉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일자리와 그렇죠. 1, 2, 3차 벤더들까지 생각하면 대단한 사실은 네. 이 알토란 같은 국내 자본인데 이걸 그대로 빼서 미국에 이식했단 말이에요. 왜 갔어? 내가 가지 말라 했잖아 그때부터. 그때도 사실 그러니까 버텼었어야 되는 그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미래적인 우리나라의 미래 수익까지 다 포기해가면서 미국이 갔는데 그나마도 그 알량한 보조금까지 이제 우리가 중단된다고 하면 미국 내에서 관세 부담 또 보조금 부담 1, 2, 3차 파고를 맞으면서 우리 주요 산업군이 과연 경쟁력을 가지고 순항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큰일이네. 의문이 켜진 거죠. 근데 그 외교로 풀어야지. 바로 그겁니다. 그 말이 많네. 우리 다 약속한 건데.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어. 근데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방금 얘기한 그 보조금 관련한 얘기가 미국의 IRA법 물가 관련법에서 처음 도입이 된 건데 우리는 그 법안이 시행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충격을 줄지를 몰랐어요. 발표하고 나서 알았어요. 너무나 정보에 둔감했던 거죠. 근데 일본은요. FTA 국익이 아니에요 미국과. 네. 근데 이제 그런 중요한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법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미국과 별도의 광물 협정을 맺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광물 협정이 맺어져 있는 나라는 FTA 체결국과 준한다라는 특별 대우를 받아서 해당 법률을 우회하는 데 성공해요. 그럼 이번에도요. 우리는 트럼프 때문에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렇게 우리 경제에 지금 계속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친미 사대주의가 가장 큰 나라 아닙니까? 네. 근데 일본은 선거 기간 중에 아소다로 관방을 트럼프 캠프로 보냅니다. 당선 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너 내 집으로 와. 그리고 그런 굴욕적인 사람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트럼프 월드 뒤에 로고 찍혀 있는 데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본이 나에게 배팅한다. 이제 일본이 내 손을 잡기 시작했다라고 홍보하게 내버려 둬요. 이런 게 바로 국가 전략이고 정보인데. 그게 진짜 로비지. 예, 그게 정보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내놓은 그런 전략은 뭐냐? 골프 연습한다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 전략이 안 나오니까 제가 지금 측면으로 취재한 내용이 뭐냐? 네. 이 수많은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정부를 믿지 않고요. 자력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죠. 국가 전략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미국 최고의 로비스트들이 있는 워싱턴 정가에 우리 4대 기업 사무실들이 계속 노크를 하고 있고요. 우리 로비를 해줘라. 그다음에 해당 우리가 진출해 있는 공장들의 국회의원이 만약에 공화당이야. 그러면 공화당 의원들 통해서 트럼프 쪽에 로비 좀 해줘. 이거 당신 지역구 사업 아니야. 여기서 우리 일자리 떠나면 너도 손해 아니야 라면서 개별 로비에 나서고 있으니까 국가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네. 기업의 지금 생존에 걸려 있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 스스로 지금 자력 구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지금 우리 경제의 파고를 우리가 그대로 정부의 방파제 없이 막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 트럼프랑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얼 한번 또 또 딱 치잖아. 치면서 아니 그 치면. 바이든이 어. 그 보조금 해줘라 얘기했는데 트럼프 말이 많네. 제가 장담하는데 골프 안 됩니다. 제가 트럼프 골프 치는 거 여담입니다만 유튜브에 치면 나오거든요. 그 나이에 기가 막히게 칩니다. 그리고 자기 골프장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하고 지금 엊그제 보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뭐 골프장 황제 골프 치면서 카트 밀고 그냥 잔디밭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매너로 골프 치는 사람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골프 대화가? 네. 아니 근데 그 골프 트럼프 때문에 골프 연습했다는 것도 거짓말로 밝혀졌잖아요. 아니 그뭐 그렇죠. 그런 얘기 예. 많이 다뤘으니까 하실 필요 그러니까요. 없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아니 마무리. 약간만 표현할게요. 재벌 오너들이 실제로 윤석열 정권을 믿질 않아요. 제가 여러 소식 등과 정보 통해 하면요. 그 재벌 오너들이 윤석열 정권을 믿지 않고 또 윤석열을 싫어해요. 너무 함부로 대하니까. 네. 막 어묵 병평 세우고
무슨 떡볶이. 부산 엑스포 참패할 거 알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돈쓰게 만들고 한밤중에 불러서 술 먹여놓고 수사해서 죽인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형님 동생 하자 막 이래버리고 막 온샷하자 그러고. 그래 너무 많이 먹여갖고 이렇게 뭐 이거 오바이트 도망갔다는 사람도 있고 오바이트하고. 심지어는 재벌 오너들끼리 모여가지고 다음에는 형님이 갖고 형님이 술 다 먹으시오. 우리 못 먹습니다. 이런 회의했다는 소문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제발. 진짜 정부와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말 자력 로비를 하는 거예요. 미국 로비스트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박시영 평론만이 딱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벌 오너들 문제가 많죠. 네.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우리가 비판도 하지만 달래고 함께 갖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럼요. 정권과 지도자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격적. 저 여기 올 때 산업은행 노조에서 국민의힘 앞에 산업 이전 반대 데모하더라고요. 데모 천재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갈 수 없죠. 안진걸 TV랑 같이 데모하고 네, 그 왜 옮긴다는 거예요? 이유는 있어요? 그냥 산업은행은 법에 그냥 서울에 주 사무실 2개 되어 있어요. 법사항이에요. 네. 그리고 여의도 금융허브란 말 너무나 많이 들어오셨죠. 네. 금융 집적을 시켜서 서울과 여의도를 동부가 최고의 아시아 최고의 금융허브로 키우자. 근데 왜 그래서 옮긴대? 노무현 정부마저도 공기업을 다 이전시키면서 네. 국책은행, 산업은행 등은 이전을 안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부산표를 위해서 이전하겠다고 급조된 공약이 나온 거야. 아, 급조로. 예, 무슨 합의도 논의도 근거도 설득력의 절차도 없어요. 이분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국민의힘 앞에서 직원이 4,000명이고 노조원들은 한 2, 3천 명 내시는데 네. 오늘 또 100여 명 모여서 같이 집회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참 좋은 게 우리 노조원들이 네. 다 매불쇼 팬들이라는 거예요.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매불쇼 가는 날이다. 근데 집회하실 때 이건 네. 뭐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데 그 갈비뼈 부러진 거 아시죠? 한창민 한창민 의원 의원님 부러졌죠. 예. 조심하셔야 돼. 아, 그럼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한창민 의원님 네. 모시고 또 갑니다. 제가요. 아유, 제가 조심하셔야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아이고. 아이, 조심하셔야 돼. 지난주에 박시동, 이광수 두 분이 집회를 안 하고 부러졌을 수도 있어요. 아이. 저는 나갔어요.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산업은행 직원 여러분, 노조원 여러분 매불쇼 더 많이 봐주시고요. 네. 진짜 이건 진짜 10초입니다. 우리 매부리들 중에 제가 저번에 소개한 거 있죠.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밥을 재고 있는 200만 원 못 받으신 분 있었잖아요. 아, 한밭집. 미정산 한밭집. 네. 네. 그다음에 정말 그 무거운 50리터짜리 그것을 8,000개를 배달해야 400만 원 생기는데 생수. 그것이 아니라 네, 생수. 생수통. 어. 그거 400만 원 받았잖아요. 지금 저 공문 보십시오. 뭐야? 우리 매부리에 방송 나갔잖아요. 네. 매부쇼에. 그래서 민주당의 박홍배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의 김동영 경기도의원 이런 분들이 저희들 이야기를 듣고 뛰어들었어요. 오. 그래서 그 공공기관 발주한 데 있잖아요. 공사 네, 발주한 데. 네. 아니 당신 그렇지. 공공기관에서 너네가 갚고 나중에 밥을 제공한 사람, 물을 제공한 사람 가장 기본적인 거. 그렇지. 그 소상공인. 그분들이 돈을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못 받은 거 알고 있냐? 모르고 네. 있대요. 아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걸 네. 체크했어요. 그래서 둘 다 해결됐습니다. 오. 우리 매부리님들이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됐어요. 해결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박홍배 의원하고 김동영하고 저희가 같이 오. 사건 개요를 만들어요. 네. 200만 원 못 받은 사연, 400만 원 못 받은 사연. 뭐 디테일까지는 하지 그래서, 마시고. 그래서 그 공사를 발주한 그 기관 있잖아요. 공공기관. 공공기관. 거기로 찾아갔어요. 연락도 하고 찾아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경기도청이라든지 국토부나 이런 데 따져요, 의원님들이. 네. 그러니까 결국 줬어요? 공공기관장과 정부 부처가 나서니까 네. 그때서야 주더라고요. 하도급업체한테 따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당신 앞으로 공사 못 만든다. 그렇지. 이렇게 해줘야죠. 해줘야지.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랑 도의원 나서니까 해결됐잖아요. 아유, 근데 정말 다행인 건 다행이다. 그래도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나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 이름 다시 한번. 민주당 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이에요. 예, 민주당 처음 들어보네요. 박홍배 의원. 저기 KB 국민의힘 노조위원장 출신이고요. 오. 정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 이분이 맞아요? 체불임금, 네. 체불임금 심하면 3배, 6배 내게 만들자 임금을. 네. 그걸 발의해서 착한 거 맞죠, 확실히. 예, 착하고 훌륭하고 노동존중 전문가 네. 박홍배 의원님. 박홍배 의원. 그다음에 경기도의 민주당 김동영 의원. 김동영 이런 분들은 칭찬해줘야 돼요. 예. 해줘야 돼. 앞으로도 우리 매부리님들 제 번호 아시잖아요. 계속 이런 미정산이나 체불 사태 있으면 연락 주시면요. 저희는 네. 계속 국회의원들한테 보내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나서달라. 박홍배. 네, 민주당 박홍배 의원, 네. 그다음에 김동영 경기도 의원, 네. 그다음에 예전에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그걸 많이 도와주셨죠. 아니 그 쓱 다른 의원 아니 그분이 했어요. 이번 것만 관련했어요. 그분도 한 4천만 원 받게 해드렸어요. 그분들 했어요 혹시? 네, 확실해요. 한준호. 신문 기사까지 나왔잖아요. 좋습니다. 한준호 의원, 네. 박홍배 의원. 근데 방금 제가 제 번호 아시죠 하면서 번호를 말을 하다가 순간 집중하는 거 봤어요.
번호를 말하려고 하다가 저도요. 제가 또 전화가 엄청나게 걸려와가지고 010. 아유 제발 아니 내팽개 쓸 거예요 그러면? 010-2279 아 잠깐만 흘리듯이 하지 마시고 또박또박 010-2279 2279 4251 4251 예. 1인지 2인지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4251 예, 미정산 사태 체불 사태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면 연락 네. 주십시오.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는데 다 전화를 못 받고 다 답을 못 했어요. 네. 그래서 또 바로 또 전화 와. 또 바로 전화. 방송 어떤 자식이야 그 자식. 아니 선생님 저희 방송을 방송 하는데. 중에 전화하시면 안 되죠. 이름 밝히라고 예, 그래. 전화 드릴게요. 아니 혼내야 돼 저런 사람. 아니 저렇게 그 정말 분별력 없는 왜냐면 사람들. 왜 전화하시냐면 번호가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애가 타는 맞겠지, 거예요. 방송에서.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 안 돼, 안 돼, 그래서 혼내야 돼. 010-2279-4251 솔직히 말해서 다 못 받는다. 다 답을 못 한다. 하지만 전화하시고 문자 주시면 제가 네. 어떻게든 하고는 있다. 예. 답을. 소장님 저기 지금 슈퍼챗으로 김현주님이 10만 원 보내시면서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입니다. 김현준 위원장님, 네, 체육 선생님 광팬. 진짜요? 광팬. 체육 응원합니다. 예. 금융산업 망치려고 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미래가 걱정된다.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는 매부쇼 파이팅이라고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진짜였네. 고맙습니다. 매불쇼 화이팅. 산업은행 노조 와. 전부 다 매불쇼 다 보시고 구독 네, 좋아요 눌러 진짜였네. 공부하게 하고 와 진짜 슈퍼챗도 다 쏴주시고 네. 호소드리고요.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또 아주 착한 분들입니다. 네 맞죠 이분 착한 아, 분. 그럼요. 김현준 노조 위원장. 위원장. 예. 네 고맙습니다. 알면 알수록 불알면 산업은행. 아니 그러면 사실 제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지역을 살리려면 육사나 서울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연습했다는 태릉 골프 연습장 네. 그런 걸 지역으로 다 내려보내야 돼요. 왜 여의도 금융업을 해체하냐고요. 네. 육사랑 서울대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오히려 지역 소멸 현장 그다음에 최일선으로 가가지고 나라를 지켜야죠. 네. 그다음에 지역민들 함께하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네 고맙습니다. 하나, 아무튼 뭐 둘, 셋, 퇴진하라. 대한경제 붕괴, 대한경제 살려라. 자, 끝내. 안 되겠다. 이거 책 뭐 좀 많이 내 진행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강 작가님만 살려주고 안 돼, 안 저희는 돼. 죽고 있습니다. 네, 끝내. 살려주세요.